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룰 거죠? 오늘은 그렇게 핫하다던 아프리카계 이제 코인게이트가 요즘 영상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늦었어 이미. 아이 근데 뭐 그런 짜잘구리한 거는 당연히 정리가 잘 된 버전이 있으니까 저희는 코인 유튜버로서 어떤 게 문제고 허스님이 생각하셨을 때 올바른 투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기사인가 보죠? 지금 한창 그 폭로가 이어졌던 이제 저번 주부터 꾸준히 이슈가 되는 주요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물고 뜯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전직 프로게이머 자회사 대표까지 선 넘는 그런 폭로도 이어지고 있고, 방송 플랫폼의 한계를 이용해서 금융상품 교정도 안 돼 있는 다단계성 그런 걸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사의 약간 주요 맥락들인데, 생각보다 아프리카 TV가 좀 많이 급부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니라 다를까 유명 BJ들이 특정 코인 상장을 조장하고 시청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는 이슈가 있다. 유명한 S씨께서 개발한 코인 사업이 이제 1억에서 7억 원 상당 뭐 이렇게 거래가 된다거나 정장 씨라고 하더라고. 그냥 요즘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뉴스에서도 나와 있듯이 상심의 사실을 숨기고 투자를 한 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요런 식의 이제 이슈가 터져서 나오고 있어요. 딱 요 뉴스를 보시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TV와 티오 코인 관계의 그런 연관성이 이번에 크게 터지지 않을까, 배우가 진짜 뒤에 따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그냥 간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내 네. 개인적인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요걸 알려면 요거 사건 타임라인도 먼저 체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정확한 사건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보자면 아프리카의 수백억 자산가로 유명한 큰손 S씨가 등장을 합니다. 이미 수백억 자산가로 유명했던 게 아니고, 네, 아프리카에서 가에서 수백억 자산가라고 이제 이렇게 홍보가 된 거죠. 왜냐면 아프리카 BJ 4대 그런 인기 있는 방송 분들이 계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한 달에 뭐 5천만 원, 1천만 원씩 후원 개념을 쏘시면서 나도 이제 이런 거 받았으면 좋겠다. 2, 3개월 만에 이제 열혈 오프라인으로 만남도 주최를 하고, 방송에 이제 비용을 후원을 하면서 이제 촬영 장소도 섭외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현물까지 지급을 해가면서 좀 이렇게 어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코인 투자 전에 아프리카 수백억 자산가라는 포장을 하기 위해서 NC하고 KC 등의 합동 방송에 출연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프리카 방송에 출연하면서 큰손 S씨가 개발한 밑에 있는 이 코인의 어플을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인 코인 홍보는 안 하겠다라고 뭐 KC 등 유명 BJ들이 못을 받긴 했나봐요. 근데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목이 마르네. 이거 홍보하려는 건 아니야. 네. 알지? 어제 난 이것밖에 안 마시긴 해. 근데 뭐 이거 홍보하려는 건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너무 세서 시청자분들은 이게 상장이 된다면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이 정장 아저씨가 유쾌한 척을 많이 해서 뭐 이 코인 사야겠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형이 어디서 예를 들어 뭐 얼마를 싸줘, 그러면 뭐 그 형이 만든 코인이 아니고 뭐 상품 사러 가야겠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가 아프리카 여 BJ랑 전 연인 사이였던 BJ B씨와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위법 행위와 뒷담화 등에 대한 코인 게이트에 비하면 좀 소소한 이슈들이 살짝 터지기 시작해요. 그때만 해도 엄청난 이슈였는데, 이게 B씨가 일단은 저질렀던 범법 행위가 무면허 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성년자 성희롱, 요거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황이 이렇게 있고, 이 외에도 각종 BJ들 뒷담화, 인성이 아주 그냥 못됐다, 이런 느낌을 이제 A씨가 폭로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을 한 그 좋은 사람이 A씨는 돼 있었고, B는 쓰레기가 돼 있었는데, 그쵸. A씨가 B의 녹취록을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정장 아저씨가 패킹범한테 녹취록을 다 받았다. A도 별로 뭐 잘한 거 없다, 그런 그쵸?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수사대에서 나타나서 알고 보니까 여기 한 게 파일 크기도 이상하고, 보낸 시간도 안 맞고 네. 이상하다고 딱 하니까 정장 아저씨가 이제 해명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녹취록을 준 사람은 요 B씨의 매니저. 왜냐면 A씨랑 B씨가 이제 동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쵸. A씨가 이제 자동 로그인 된 걸 가지고 B씨가 로그인해서 B씨가 로그인해서 이제 파일을 빼가서 S씨한테 준 거지. 여기까지만 딱 나오면은 녹취에 막 들어보니까 막 A씨가 B씨한테 막 유도하고 그런 것도 나 기분 나빴다, 여기까지는 어찌 될 수 있었는데, 그 A씨가 이제 힌트를 더 잡은 거지. 정황상 있었던 걸 물어본 거야. S씨는 최대한 착한 사람인 척 해야 되니까, 그쵸. A씨한테 전화해서 변호사 비용 같은 거 필요하면 지원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요 A가 B랑 금전적인 관계가 해결됐다라는 거를 보여달라. 근데 이거는 아닐 수도 있었지. 그런 적 없는데 뭔 개소리냐
하면 끝나는 거였어 사실. 왜냐면 얘는 찔러본 거였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런 건 할 수 없다가 된 거야. 어떻게 보면 도둑이 제발 저린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A가 깠어. 까니까 네. 어떻게 된 거야? B가 정장한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정장이 B의 B를 편을? 감싸고 돌았던 거구나. A를 묻어버리려고. 처음엔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했던 거구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투자한 거냐? 시작이야 이게. 코인게이트 시작이 이거. 그쵸. 그래서 지금 이 A씨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왜냐면 B씨한테만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너무 많은 BJ들한테 1억, 2억 혹은 수백억씩 계속 받았던 정황들이 사이버 수사대들에게 계속 발각이 되면서 계속 이슈가 터졌어요. 선취매 의혹이지 않냐. 너네 만약에 상장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 라고 이렇게 아주 라이브 방송에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8분, 9분 정도 되는 아프리카 BJ들이 공식적으로 다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초반에 뉴스에서 보셨듯이 이제 아프리카 자회사 대표까지 투자를 하면서 게이트가 좀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코인만 봤다고 했을 때 주요 사건 내용을 조금 추려보자면 큰손 S씨가 아프리카 메이저 BJ들을 통해 상장 준비 중인 본인의 회사 코인을 투자를 권유를 합니다. 뭐 그 사이에서 홍보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고요. 시청자들이 따라서 살려고 했던 그런 정황도 보이고 또 투자 행적도 발각이 되고 계속 이렇게 폭로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퍼즈님이 딱 이런 사건의 대충 개요만 보셨다면 과연 이걸 지금 불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BJ들은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불법은 아니야. 실제로 주식에선 이러면 불법이에요. 잡혀가요. 최근에 선취매 때문에 그 잡혀 들어간 유튜버들 꽤 있거든요. 주식 쪽에. 내가 미리 사놓고 나의 홍보나 이런 걸로 가격이 띄어진 다음에 팔고 나왔다. 그래서 내가 수익을 봤다. 라고 한다면 원래 주식이라면 불법이 맞아요. 근데 BJ들은 불법은 아니야. 미수의 그쪽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미수죠. 이런 거가 무지했으면 무지한 것도 죄거든.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입을 그냥 싹 닫고 홍보 절대 안 하려고 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주요 인물들의 사과 내용을 보시면 시청자들한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냐. 코인이 아니라 어플을 홍보한 게 문제가 되냐. 그냥 코인이라면 수익이 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투자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코인에 투자한 이유는 정말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명 BJ Y씨가 실질적으로 피해 받은 거 없잖아 라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라이브 때 그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계약서의 일부를 노출을 하시게 됩니다. 호수님이 보시기에는 좀 이런 건 좀 많이 이상하다 싶은 포인트가 따로 있으신가요? 원금은 투자처가 보증합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기관이 아닌 사람들이 돈을 끌어모이는 행위를 할 때 네.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불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계약서는 불법 계약서인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2019년에 변호사님이랑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원금 보장 자체를 사용하면 법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인허가 받지 아니하고 또는 등록 신고되지 아니한 회사나 뭐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하고요. 제1호를 보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이게 바로 원금 보장이잖아요. 네, 이 말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요 앞에 발행되지 않거나 상장하지 못할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요거는 무조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뭐 발행되지도 않은 코인을 이 돈 주고 산 거야? 뭐 그건 없긴 해. 보면은 다 코인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불법 맞아요. BJ K씨도 그렇고 Y씨도 그렇고 뭐 C씨도 그렇고 그래서 니들이 손해본 거 있냐 이런 스탠스를 초반에 취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멍청한 행위인 게 요거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불법 대여계좌. 불법 대여계좌도 누가 수익을 보면 누가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그리고 BJ가 거기서 손실을 보면 손실의 몇 퍼센트를 커미션으로 먹는 개념이거든요. 레퍼럴과는 달라요. 레퍼럴은 수수료가 거래소가 가져가는 수수료인데 그 수수료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고 불법 대여계좌는 그 사람이 손실을 입어야지 그 손실금의 몇 퍼센트를 떼어 가져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BJ도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래에다가 해놨지만 이게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네. 근데 뭐라고? 이건 불법이라고. 이게 금융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대부분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불법이 어디가 불법이 아니고 이런 걸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나중에 법이 제정되면 무조건 불법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네. 왜냐면 어쨌든 코인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손실을 입어야지만 내가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사과를 했었어야 됐어. 아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수익을 얻는 것만 생각하고 제가 수익 보면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그게 제 시청자들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간과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지랄 떨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혀 신뢰성이 네, 없죠. 전혀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전혀. SC 같은 경우에도 해명 영상 같은 걸 했을 때도 그렇게 막 강조하는 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량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을 다 백서에 넣으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너네가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하려고 했었어.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큰손 SC의 행위는 불법적 행위다, 불법적 행위가 아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요소는 있다. 어. 계약서에 들어있던 그리고 많은 BJ들이 꾸준히 언급하는 그놈의 락업이 과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로 많이 언급되는 그리고 요즘 홍보를 엄청 하는 그 원숭이 코인 뭐야 이거? 그게요. 그게 상장 시기 초기에는 11.9원이었고 락업 해제되는 기간이 11.8원대에서 바로 수직 상승하더니 최고 매도가가 398.8원입니다. 그 상태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게 락업 해제하는 시점에 맞춰서 ICO 가지고 있던 분들도 다 들어와서 이제 매도 치고 세력들 작업 치고 개미들 들어오고 하니까 저런 그래프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보면은 업비트 상장이랑 헷갈려서 그래요. 업비트 상장은 상장되자마자 가격이 팍 오른 다음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네. 그건 헷갈려서 그래. 이것도 상장되자마자 팍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팍 오르자마자 니들 팔고 나오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닌데? 라고 걸려있는데 이런 거거든요. 초반에 있는 얘를 확대했으면은 얘도 엄청 올랐을 거야. 네, 맞아요. 만약에 업비트 같은데 만약 상장해서 가격이 팍 올랐어도 걔네 입장에서는 그거가 저렇게 보이고 결국에는 락업이 다 풀리고 나서 판매할 때는 이렇게 올려서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락업 있었으면 초반부터 막 팔고 나가려는 게 아니었네. 걔네들도 막 가격 떨어지면 뭐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네 라고 플레이를 했는데 네. 근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지. 락업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누가 펌핑을 해가지고 팝니까? 눈에 다 보이게. 얘도 락업 풀리는 시기에서 바로 한 거 아니잖아요. 네. 락업 풀리고 나서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럼 이때 풀린 락업 물량 여기서 다 팔렸겠죠. 만약 2차 락업 풀리는 시기 있고 3차 락업 풀리는 시기 있으면 또 락업 풀린 다음에 좀 지나가다 또 펌핑해가지고 또 물량 털어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락업 물량이 걸려있다 걸려있지 않다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보면 락업이 6개월 차에 마이너스 30%, 9개월 차에 또 마이너스 30%, 12개월 차에 전량을 걸쳐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냥 문구만 넣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락업이 상관없어. 이 BJ들이 돈을 언제 벌 거냐. 그게 중요한 거네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겠지. 봐봐요. 상장해봐야 뭐 가격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락업도 되어 있고 저희가 솔직히 이득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써보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작업을 3개월 동안 치겠죠. 만약에 그 A씨에 의해서 폭로가 되지 않았다면 이후의 그림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네요. 뭐 락업 풀린 시간 지나도 뭐 별로 가격에 변동 없어. 그럼 정장현 씨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거 보십시오. 저는 가격과 상관없이 이 코인의 활성화 이런 걸 위해서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스타벅스와 논의 중이라는 거 하면서 팍 하면 띄워요. 많이 띄우지도 않아. 팍 띄운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해줘요. 조금 더 행보하고 또 하고 이제 방송에 딱 나오는 거죠. 야 그거 뭐 스타벅스도 된다던데? 야 이러다 진짜 100원 가는 거 아니야? 해서 뭐 BJ 또 얘기하겠죠. 난 어차피 뭐 장기로 본 거라서 전 최소한 2-3년 이상 들고 있을 거예요 라고 하겠지. 하는데 그 뒤에 또 이상한 호재가 딱 하나 또 튀면서 갑자기 모든 BJ들이 차트를 딱 틀어놓고 와 졸라 올랐네 막 떨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딱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는 물렸네 말았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또 BJ들은 저는 뭐 장기 투자로 가져갈 거라서 요번에 청산 안 했어요 라고 이제 민심을 좀 잠재우면서 이렇게 한번 튀었으니 나중에 한번 더 튀겠구나 라는 뉘앙스만 좀 더 주고 다음번엔 더 많은 사람들 끌어들여서 털어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이거 시간이 더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만큼일 수도 있어요. 더 길게 오구나. 한 1,000원, 10,000원까지도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을 가능성이 높지
없죠.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근데 단순히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락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코인들 많아. 근데 잡혀가 안 잡혀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코인이 이상한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제 BJ들을 보는 시청자들은 코인에 잘 알지도 못하고 BJ들이 계속 홍보하면 그냥 그런 걸 잘 생각하지 않고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식시장에서의 이제 불법 행위, 이제 개미를 털어먹는 수단이 이제 스텝 1, 스텝 4까지 다양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기업을 선정하거나 팀을 꾸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을 정하고, 두 번째는 조작 진행을 위한 유통 물량을 꾸준히 매집을 한다고 합니다. 스텝 3에 가시면은 기간을 조정해 가면서, 뭐 그게 이 코인의 그 기간 조정이랑 비슷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관련 호재 뉴스를 풀면서 조금씩 가격을 올리며 이목을 집중시키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개미들이 타잖아요? 그때 빠르게 매도. 그런 식으로 많이 주식에서 했었고, 주식시장의 선침해를 코인에 적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요즘에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퍼즈님이 보시기에도 비슷해 보이시나요? 주식과? 그럼 주식에 있는 세력이 코인에 와서 조금 놀다 가는 건가요? 맞아요. 맞기도 하고 뭐냐면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마케팅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코인으로 털어먹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본인돈을 많이 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자들을 모읍니다. 정장 아저씨가 이제 BJ들 끌어모으듯이 네네네. 모읍니다. 해서 실제로는 원이 이렇게 3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수익을 챙겨줘야 되는 애들, 2차적으로 수익을 챙겨줘야 되는 애들, 3차적으로 수익을 챙겨줘야 되는 애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매도 시점도 1순위, 2순위, 3순위. 여차면 3순위 애들은 버린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들고 와가지고 금액으로 코인을 주고 저 같은 유튜버나 안 그러면 텔레그램만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도 만약에 참가하려면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내 돈을 내고 코인을 받고 그걸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초기 투자자 개념이죠. 네. 두 번째는 그냥 돈만 받고 코인을 홍보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홍보가 돼가지고 많이 오면은 그쪽에서 가격을 알려줘요. 얼마에 털고 나와라. 근데 이제 얼마에 털고 나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안 갔다 떨어지면 아 내가 팽 당했구나. 그래서 그거를 해먹고 또 다른 거래소에서 해먹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제의의 증거가 저희 메일 보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메일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자, 요거는 카지노 코인인데 이 카지노 코인의 ICO 1차 가격까지 오픈해가면서 물량은 뭐 이렇게 할 거고 결론은 홍보 좀 해달라. 이런 제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이 카지노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현재는 프라이빗 세일 기간으로 파격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BJ들 샀듯이. 그리고 저희 코인을 다양한 투자자에 소개하여 연결을 해주시면 판매량에 따라 큰 보상을 해드립니다. 많이 왔었어요 저한테. 근데 이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거는 뭐냐면 MM이라고 하게 돼. 마켓 메이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은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지 2차로는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건지. 그래서 이거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붙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저희 내부적으로 트레이딩 팀을 운영하여 그래프 작업 관련해서 자문 해달라.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만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선침해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유, 그렇죠. 제가 뭐 선침해 한 다음에 비트코인 오릅니다 하면 뭐 모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분석해드릴 때 비트코인 위주로 해드린 이유가 있고 1억 반에서 운영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아예 선침해가 불가능한 코인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조심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코인게이트가 이런 식으로 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죠. 맨날 계속 새로운 사람이 터져나간다 약간 이런 느낌만 좀 있고 어쨌든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서 어쩔 수 없이 아마 뭐 처벌받는 게 크진 않지 않을까. 기껏 해봐 아까 전에 그 원금 보장 그냥 그거를 계약서에 썼다는 걸로만 좀 하고 뭐 털어먹으려고 했는데 뭐 정장 아저씨는 망했으니까 근데 이런 재미난 일들이 있었다. 코인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왔던 제의들 세력이 되어달라라고 했던 그런 제의들 또 있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안전한 코인 투자 방법이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투자라는 것 자체는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맞고 그래서 메이저 코인 투자하라고 하는 거예요. 메이저 코인 중에 상폐된 코인 있나요? 비트코인 뭐 상폐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이번에 피카코인 관련해서도 영상 찍고 지금 편집 중에 있는데 업비트가 비트코인한테 마케팅 비용을 쓸 때는 비트코인 주세요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코인에 투자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만 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코인 투자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상패, 뭐 잡코인 그런 것들은 올라가는 거 말고 다른 걸로도 이제 리스크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 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이런 뜻이고 메이저 아니고 딴 거 할 거면 개발을 잘 하고 있는 코인에 투자를 해라.
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맨날 이상한 코인 추천해가지고 무조건 갖고 있어라 이런 유튜버들 진짜 많고 네. 그리고 그런 코인들이 메이저 코인들에 비해 상승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겠죠. 리스크를 많이 지고 많이 먹으려고 하다가 뜬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요? 이번 사태에 대한 한 줄 평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죠. 멍청하다. 아프리카 TV 코인게이트 멍청하다. 멍청했다. 네, 멍청했다. 멍청했다. 이상 이런 재밌는 이슈가 있으면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